네,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 설 명절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상한 거 드시지 마시고, 상한가 많이 맞으십시오. 그리고 떡도 많이 드시고, 떡상도 많이 겪으시는 올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M2I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고요. 우리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님이 제 손바닥에 써주셨던 종목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2I는 이 M 두 개 그리고 I 이렇게 모여진 이름이고요. 맨, 머신, 인터페이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회사입니다. 간단해요. 자회사도 없고요. M2I 딱 덜렁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하는 사업 부분이 이제 HMI와 스카다 이렇게 두 개만 이해하시면 충분한 그런 회사입니다. 뭐 그걸 설명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 굉장히 좀 간단하게 회사가 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1999년에 설립이 돼서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M2I 코퍼레이션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대표이사님입니다. 김정열 대표이사님인데 DIC 대표이사랑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사진을 봤더니 다른 사람입니다. 코스닥은 2020년 7월에 상장됐고요. 주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HMI, 스카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HMI, 스카다 하니까 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시가총액은 1678억이고 유통 주식수는 2021년 2월에 무상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1대1 무상증자 한 뒤에 800만 주짜리가 이제 한 1600만 주로 유통 주식수가 좀 늘었습니다. 액면가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제 100원이고요. 대주주 지분은 코메스 이제 이하 이런 투자 조합에서 57.5%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HMI, 스카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 회사입니다. HMI는 약자가 여기 머신에 E가 빠졌네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인간과 기기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 IPO 당시 김정열 대표이사님도 이 표현을 썼는데 제가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기계식 주차를 할 때 주차 타워에 이런 화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에 내 차 번호를 찍고 지금 몇 대 주차가 가능한지를 보고 내 차가 입차되고 출차되는 그런 현황들을 볼 수 있는 이런 화면 창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HMI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도 악셀을 밟으면 계기판에 속도가 올라가고 뭐 RPM이 올라가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연료가 많이 남았는지 적게 남았는지를 볼 수 있는 창을 볼 수 있듯이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개념을 HMI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카다는 뭐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앤 데이터 애퀴지션 원격 감시 제어 및 데이터 수집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드리기에 저도 조금은 좀 지식이 좀 부족하지만 뭐 간단히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스카다는 이 HMI와 연동이 되어서 사용될 때 이런 원격으로 뭐 감시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최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클라우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원격에서 내가 공장에 있지 않아도 지금 공장의 어떤 물류 재고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률 같은 것들을 계속 데이터화를 시켜서 어디에가 문제고 어디를 개선해야 되는지를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반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요게 스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를 파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도 팔고요. 이게 HMI 기계입니다. 한 대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MI 스카다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HMI예요. 이게 스카다고요. 이렇게 두 개를 예를 들어서 구축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산업군마다 쓰는 장비들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공장에도 뭐 팬이 있을 수도 있고 모터도 있고 로봇도 있고 여기 보시는 센서, 뭐 비전, 그리고 뭐 온스토 컨트롤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이 각각의 기계가 이 상호 교류를 해서 여기 보시는 HMI를 통해서 조작을 이제 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집되어지는 데이터들을 이 스카다를 통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그리고 다양한 상위 시스템 현장 기기들과 연결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HMI와 스카다다. 근데 HMI의 매출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 97%에 가까운 매출 비중이 이 스마트 HMI에서 나오기 때문에 핵심은 HMI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넘어갈게요. 한 280억 정도 3분기 매출이 나왔네요.
요거는 이제 주요 고객사인데요. M2I가 이런 대상으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가 아니고요.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들, 모바일,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에도 들어가고요.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기타 뭐 이런 농심이나 롯데제과, 인천공항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HMI 스카다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뭐 굉장히 뭐 어떤 거창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냥 기계 장비에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계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하겠죠. 기계를 이해하는데도 어렵고 관리하는데도 어렵고 그거를 빅데이터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삼성 같은 회사들도 이 M2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레퍼런스가 많다라는 것들이 장점이고요. 경쟁력을 또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면 스마트 팩토리 다 좋은데 구축할 때 뭐가 어렵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1위가 기존 설비 적용 가능한지 이게 궁금하고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 등등등이 있는데 이거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게 M2I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주냐? 첫 번째, 기존 설비 적용 가능 여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옛날 기계들은 다 버려야 되고 새로 사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라이브러리를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계에 대한 1999년부터 얘네들이 구축을 했기 때문에 20여 년의 그런 연역들을 바탕으로 축적해온 이 라이브러리 이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각 기계에 맞는 호환성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네 장비 굳이 다 바꿀 필요 없어. 그냥 거기에 우리 HMI와 스카다만 쓰면 스마트 팩토리화를 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장비 새로 살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 비용이 절감된다. 그리고 라이브러리가 많기 때문에 어떤 기계를 너희들이 갖고 있어도 우리는 다 적용이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근데 타사, 경쟁사는 이게 안 되느냐? 라이브러리가 상당히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이 A사라는 경쟁사가 예를 들어서 스카다, HMI 똑같이 제공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가 이 특정 어떤 PLC 이런 제품들을 여기에 적용을 할 때는 가능한데 다른 어떤 기계 설비를 적용을 하자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호환이.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이 기계를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M2I는 라이브러리, 이 통신 프로토콜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기계들도 대부분 다 호환이 되고 이런 고객 커스터마이징이 잘 되는 회사다가 경쟁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가 뭐 그렇게 잘 돼 있진 않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제품 소개 뭐 등등이 나와 있는데 고객센터에 보시면 이 교육 안내 신청 뭐 이렇게 있어요. 교육을 신청을 하면 그 해당 기업에서 이 HMI 그리고 스카다를 사용을 하는 그 사용자가 이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이 기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직접 해줍니다. 이걸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장점이고 그리고 이 HMI를 쓰게 되면 그 회사마다 갖고 있는 생산 공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개발 툴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일반인들은 설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개발 툴을 제공을 해줘서 누가 쓰더라도 각자가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는 것들을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이게 M2I가 갖고 있는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36개 전국에 이제 대리점들이 있고 해외에는 20개 이상의 대리점들이 뭐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프랑스, 이란, 요르단, 이스라엘 등등 이런 유럽에도 해외 대리점들이 이렇게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출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탄탄한 실적과 재무입니다. 그러니까 M2I 코퍼레이션이 창사 이래 21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흑자 경영을 유지해왔던 회사고 무차입 신화, 그러니까 이자가 나가는 부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부채 비율이 없고요. 영업이익률도 거의 30% 넘는,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가능한 게 뭐냐?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나 이런 OS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오래된 그런 제품군들에 한해서는 외주를 줘요. 근데 핵심 제품, 알짜배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부가 가치 제품들은 직접 자신들이 개발하고 생산까지 하는 그런 또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고, 두 번째는 국산화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객사 레퍼런스가 다양한 거 여러분들 보셨죠. 얘네 M2I의 경쟁사 중에 막강한 이제 경쟁사가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라고 있어요. 얘네도 HMI와 스카다를 제공을 하는데 얘네가 이제 일렉트릭 코리아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인 것 같지만 프랑스 기업입니다. HMI 현재 한국 프로페이스라는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인데 이 한국 프로페이스도 한국 거 같지만 사실 일본 HMI 업체 한국 판매법인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기업이고 외국계 기업인데 여기와 우리 지금 M2I가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인데 특별히 반도체 분야는 M2I의 매출 비중이 55%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시장 확대를 계속하고 막 설비 투자하고 SK 하이닉스나 삼성도 계속 지금 설비로 투자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이제 M2I도 수주를 받는 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이런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경쟁이 치열해요. 얘네 둘 사이의 경쟁에서 우리나라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M2I는 국산화에 대한 어떤 그런 장점이 있다. 똑같은 기술력이라면 이왕이면 국산화 제품을 쓸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삼성도 그런 어떤 국산화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고 최근에 우리가 요소수나 뭐 마그네슘 그리고 일본과 있었던 그런 무역 마찰들 뭐죠? 과부라수소인가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산화에 대한 건 이미 몸으로 다 국민들이 느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뭐 이게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국산화에 대한 장점을 또 갖고 갈 수 있고 이 양강구도 왜 다른 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느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도 처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이었는데 그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자체적인 고객 대응력과 자체적인 어떤 그런 커스터마이징 개발들을 통해서 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방폭 인증을 또 신속하게 받아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방폭에 대한 이슈가 또 많았었는데 그때를 또 모멘텀으로 또 치고 들어갔던 게 현재 매출을 계속 또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이라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이걸 뛰어 들어가기에는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견고하고 다른 데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스마트 팩토리는 뭐 누구나 다 좋은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정부 정책도 추진 과제로 지금 이렇게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20년, 22년으로 갈수록 최종 3만 개까지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달성하겠다라는 또 추진 목표를 또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재 같은 걸 또 예방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직접 기계를 컨트롤할 것들을 어떤 그런 자동화 설비로 인해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는 또 최근에 그 뭐죠 그 채석장에 사고 또 나고 뭐 현대산업개발 관련된 그런 사고들 보면 사실 산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또 핵심 솔루션이 스마트 팩토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좀 강조될 수 있는 산업군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와 차트를 좀 보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재무제표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성장세가 지금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좀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게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작년에 이맘때 뭐가 나왔냐면 2021년 2월 15일이에요. 이게 4분기 실적 발표 있기 전이에요. 실적 발표가 보통 3월에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작년 2월 15일에 실적 발표 전에 매출액이 30% 이상 변동됐다라는 공시를 내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합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미리 했어요. 그래서 그 뉴스가 떴을 때 차트가 굉장히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얼마 안 남은 시기여서 2월 달에 여기 컨센도 나왔죠. 매출이 살짝 지금 늘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 컨센보다 매출이 많이 증가하거나 컨센에 적중한 매출이 증가한 모습들이 또 실적 발표가 되면 또 어떻게 보면 또 가격이 주가가 또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상장일 당시에 시초가가 좀 낮았어요. 공모가는 15,600원이었는데 시초가가 9,000원대였고 그마저도 좀 떨어져서 첫날 상장일은 장마감을 했고 그 이후에 최저점을 기록한 뒤에 꾸준하게 우상향 그래프를 좀 그렸습니다. 요날 많이 올랐던 거는 이제 무상증자 발표가 있었고 그렇게 계속 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요날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뚫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렇게 올랐죠. 윗꼬리가 달리고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실망 매물들이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일진그룹에서 인수합병 뉴스가 이때 떴습니다. 일진그룹 스마트 팩토리 M2I 인수. 일진그룹이 M2I 인수한다. 뭐 아침 10시 반에 확정적인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웃긴 게 10시 반에 보도가 나오고
여기 5시 6분에 일진그룹에서 공식 부인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관심조차 없다 발끈. 그리고 공시에도 바로 떠요. 여기 보면 다트에 나온 공시인데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냥 없었던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뉴스가 떠서 붙었다가 오후 5시에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쭉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고, 이때 시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좀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미국 금리 인상 뭐 이런 이슈나 우리나라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았죠. 그래서 지금은 좀 떨어져 있긴 한데, 보시면 지금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요, 네, 고이유로 좀 떨어졌는데 지금 뭐 역배열에서 좀 정배열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좀 전환 시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지금 뭐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이런 판단은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투자를 염두하고 계시다면 이런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 히스토리들, 그리고 이 사업의 방향성들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장사의 보물지도 우리 김 대표님이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라이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시니까요.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댓글과 관심과 그런 구독, 참여들이 저희들이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너무나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좋은 수익들을 내서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